사회 5학년 1학기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9쪽과 41쪽까지 내용입니다. 39쪽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비주얼 싱킹을 생각 그물로 마인드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후를 공부했다면 지난 시간에 기후를 공부했었습니다. 기후를 했다면 오늘은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싱킹의 가장 가운데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한반도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온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체온계가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원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만들어도 좋아요. 39쪽부터 보겠습니다. 지연이와 수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연이와 수혁이는 지난 주말에 다녀온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지역의 3월 모습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대화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수혁이가 얘기를 하네요. 제주도에 사시는 삼촌 댁에 다녀왔는데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 유채꽃이 피어 있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모습이에요.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래편에 있는 이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지연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가 사시는 강원도는 아직도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추웠어.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눈이 쌓여 있고요. 옆에 눈을 치우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강원도는 참고로 우리 동해안에 경상북도보다도 위에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여러분들 행정구역 할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9쪽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40쪽 내용으로 한번 봅시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온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기온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연이는 같은 계절이어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에 나타낸 기후도의 등온선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봤다. 기후도라고 합니다. 기후도라 하면은 기후란 오랜 기간 날씨가 유지되면 기후라고 했습니다. 그 기후가 나타나 있는 기후도가 나와 있는데요. 기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한번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자, 한반도를 일단 그렸습니다. 한반도. 이건 1월이래요. 자, 옆에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한반도는 약간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것. 그때그때 좀 그리는 게 달라져요. 항상 그림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요. 자, 이건 8월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비교를 해봅시다. 색깔부터 일단 차이가 나네요. 색깔이 여기는 1월에는 푸른색, 8월에는 붉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색이 나와 있는 곳과 붉은색이 좀 진한 곳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 자, 기후도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등온선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등온선이라 하면 등온선은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막 자기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자기끼리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등온선입니다. 같은 온도,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20도, 뭐 18도, 여기는 뭐 16도, 그리고 여기는 다시 20도, 여기 안에는 또 18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22도도 적혀 있네요. 여기는 20도네요. 같이 연결, 22도가 왔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0 돼 있는데 이건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영하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면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상.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하면 진할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네요. 1월은 굉장히 추운 곳이 북쪽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8월은 여기는 오히려 시원하네. 16도 몇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편에 제주도를 빼먹었네 선생님이. 자, 여기 울릉도와 그리고 독도도 또 마찬가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까지. 자, 여기 보면은 막 되어 있는데 26도, 여기 보면은 26도, 서귀포는 심지어 27도 되어 있네요. 남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여기 2호도 선생님 들먹네. 자,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울릉도와 독도도 한번 기온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1월과 8월 평균 기온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남쪽으로 갈수록 동서남북을 한번 해봅시다.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어떻다? 높아진다. 기온은 높아진다.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우리 해안이라 하면은 어디? 바다와 육지, 땅이 맞닿아 있는 곳. 해안 지역.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기온차가 또 내륙 지역은 아예 땅 아닙니다. 땅으로만 이렇게 둘러싸인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곳이 되겠죠. 자, 여기 대구만 봅시다. 대구 내륙 지역 26도인데 우리 해안 지역 강원도 강릉 한번 봅시다. 24도입니다. 비슷한 위치를 한번 볼까요? 비슷한 위치로 한번 봅시다. 전주는 전주가 여기 있네요. 전주는 26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찾기 힘드네.
비슷한 위치. 청주를 봅시다. 청주 25.8도인데 여기 쭉 가면은 강원도 쪽에는 여기 아마 경북 울진쯤일 거예요. 24도가 되어 있습니다. 24도, 24도예요. 24도. 약 1.8도, 2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8도, 2도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여기도 청주와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에는 이제 여기는 2도 가까이 되는데 2도, 0.4도 아니지 4도 가까이가 차이 나네요. 여기서는 자,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온도 차가 기온 차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서울보다는 강릉이 더 따뜻합니다. 오히려 이것도 왜 이럴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서쪽은 땅이 낮고 동쪽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단면도, 대한민국 단면도 기억나나요? 단면도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에는 산이 많고 서쪽에는 평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바람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산이 혹시나 차가운 기온을 막아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 영향 때문인지 이 강릉이 따뜻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강릉이 더 시원한지 따뜻한지 추운지 이 차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북쪽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북쪽으로 갈수록 평균 기온은 낮아집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8월 평균 기온은 높아진다고 했지요. 남쪽으로 갈수록 덥다고 했어요. 자, 서울과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이 차이가 나는 까닭을 지형도를 보며 생각해 봅시다. 사이가부도 56쪽을 살펴보아도 좋고요. 또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형 공부를 할 때 살펴보았던 내용은 요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단면도 장면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은 했어요. 자, 8월 평균 기온이 춘천과 비슷한 8월 평균 기온이 춘천 24.6도와 비슷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24.6도 평양도 있고요. 24.6도 24.6도 평양 말고는 없네. 자, 그나마 비슷한 곳이 강릉 24.6도 그나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네. 24.6도 그 다음 비슷한 곳은 신의주 24.2도. 북쪽인데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했는데 근데 비슷하네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크다.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더 따뜻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더 춥다. 동쪽과 서쪽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난다.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높은 편이다. 바다에 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글로만 봐서는 아마 머릿속에 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는 비주얼 싱킹을 너무 지저분하게 해놔서 오른쪽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어서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차가 크다. 크다는 큰 대자를 쓸까요? 아니면은 기온차가 화살표를 한번 해볼게요. 크다. 북쪽으로 갈수록 위에다가 나타낼게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추워. 추원이라 적어놨네요. 추워입니다. 워. 그 다음 남쪽으로는 기온으로 갈수록 더워 또는 따뜻. 따뜻한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따뜻. 추워는 오돌오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쪽과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도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쪽 지방, 일단 서쪽과 동이라고 적어 놓고요. 동쪽 지방과 서쪽도 기온차가 큽니다. 왜 그럴까? 일단 태백산맥이 여기 있다 했지요. 태백산맥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는 동해바다입니다. 동해에는 수심이 깊어서, 수심이라면은 물의 깊이지요, 깊이. 수심이 깊고 그리고 태백산맥이 있어서 겨울 기온이, 이건 여기다 정리할게요.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 접한 지역, 해안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차이도 있는데요. 해안 지역이, 이걸 해안 지역이라 하고요. 이걸 내륙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 우리나라 기온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정리. 이렇게 나눌게요. 오늘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 일단 남쪽 지방 대 북쪽 지방을 했을 때 북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추워.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지고 따뜻하고 더워.
서쪽과 동쪽의 차이, 기온입니다. 기온 차이. 동쪽이 서쪽 보다 태백산맥과 동해바다가 있어서, 수심 깊은 동해바다가 있어서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따뜻해. 바다가 접한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이 있는데 해안 지역이 겨울에 더 따뜻해. 요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리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적어두길 바랍니다. 자, 41쪽의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의생활입니다. 기온에 따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의생활, 더운 여름에는 모시와 같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빈 두꺼운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다. 모시옷과 누비옷입니다. 식생활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는 남쪽 지방에서는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반면 북쪽 지방에서는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주생활, 집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대청을 만들었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난방시설인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집의 구조에도 차이가 납니다. 온돌과 대청 마루입니다. 대청 마루. 자, 41쪽 아래편에 기온의 차이가 미래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과연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온 차이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미래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 영향을 줄지 여러분들이 한 줄로 간단하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줄 간단히 적기와 우리나라 기온 내용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하기.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람만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